신지아예요. 저는 이번에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천안의 독립기념관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들어가서 3.1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곳은 결의 함성 전시실입니다. 당시 3.1운동이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국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당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파리에서 파리 강화회의가 열렸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윌슨은 민족이 민족 스스로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였고, 또 식민지를 해방시켜주고 있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이에 김규식이 이 파리 강화회의에 참석함으로 또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하지만 아쉽게도 패전국에 한해서 더 이상 전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패전국들의 식민지를 해방시켜준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일본에서 28 독립선언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일본 도쿄에서 이런 움직임들을 보고 또 외교적인 노력들을 보고 국내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저희도 3.1운동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고민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갑자기 광무 황제가 급작스러운 죽음을 맞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고, 또 장례 전후로 3.1운동을 준비하자는 많은 의견들이 모아지게 되면서 3.1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종교계, 그리고 지방민들 모두가 다 함께 참여하는 비폭력 운동의 3.1운동이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1운동은 3월 1일부터 5월 달까지 약 2천여 원, 그리고 200만 명의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운동을 펼쳐지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일본은 그동안 폭력적인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통치 방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럼 또 전시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3.1운동에 쓰였던 원본입니다. 3.1운동의 독립선언서 원본입니다. 독립선언서를 작성한 한용운 선생님은 비폭력적 그리고 상대를 미워하는 마음 없이, 그리고 질서를 지켜 정정당당하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알린다고 3장 10으로 3.1운동이 비폭력 평화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독립운동을 외쳤던 그 모습들을 그림을 그려놓은 만세보 앞에 있습니다. 당시 저희는 비폭력적으로 만세운동을 벌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일제는 폭력적으로 탄압하고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모습들 볼 수 있고요. 제암리 사건, 그리고 탁골공원, 그리고 대한문 등에서 독립운동을 외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태극기와 사뭇 다른 모습이죠. 당시에 일본의 탄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태극기를 구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상한 대로, 아니면 전에 들은 대로, 아니면 기대했던 만큼 생각해서 그렸던 문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원래는 일본 국기인데 저희가 직접 개조함으로써 태극기를 만든 거죠. 자, 이 국기는 증광사에서 발견되었고 3.1운동 신문과 함께 발견이 되면서 3.1운동 때 쓰였던 국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슬픈 사연도 함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지금 서대문 형무소에 와 있습니다. 그럼 전시실부터 또 유관순 이야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독립운동가들 5천여 명의 수용 기록표가 전시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많은 분들의 독립운동가 분들이 여기서 수감하시면서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으심을 느낄 수가 있는 공간입니다. 네, 그럼 유관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관순은 이화학당을 재학 중이었고 3.1 만세운동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일제는 3.1운동 이후에 전국적으로 휴교령을 내렸고 이에 유관순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고향에 온 유관순은 서울에서의 3.1 만세운동을 알렸고 병천시장에서 1919년 4월 1일, 그러니까 음력 3월 1일 만세운동을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모님과 또 19명이 순국하였게 되었고 유관순도 두모자로 체포되어 서대문 형무소에 감금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유관순은 이 감옥에서도 1주년이었던 1920년 3월 1일에 만세운동을 주도하였고 3천여 명의 수감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서대문 형무소 이 주변에 많은 자들이 함께 만세운동을 벌이면서 전차가 멈추고 일제히 김화병이 출동하게 되면서 혼란을 빚게 되었는데요. 그러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들이 참혹한 고문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칭한 결혼기념 특사로 3년형이었는데 1년 6개월로 형을 줄여줬는데요. 나오기 이틀 전에 영양실조와 심한 고문으로 인해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수감자들이 생활하였던 감옥에 와 있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좁은 공간에서 40~50명이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밥을 먹고 잠을 자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40~50명의 수감자들이 계속 서 있을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나눠서 눕거나 자거나 혹은 다리가 부으니 계속해서 이 공간을 걸어 다니면서 지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는 손톱 찌르기 고문이 행하는 곳인데요. 유관순 영화에서도 보면 손톱과 손가락 사이의 그 틈을 이 꼬챙이로 찌르면서 고통과 아픔을 주는 고문이 있었습니다. 벽에 서 있는 관이라고 해서 벽관이라고 불리는데요. 벽관 고문은 이 좁은 공간에 서서 앉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게 또 3일, 일주일씩 고문을 하면서 나중에는 정말 발부터 썩어 들어갈 수 있게까지 하는 고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곳은 격벽장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수감자들이 서로 논의하지 못하도록 격리시켜서 운동할 수 있게 만들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인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신시아 투어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서 천안의 독립기념관과 서울의 서대문 형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